예, 패널 선생님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탑의를 했던 90세 할머니가 바이오프로스테틱 마이트럴 밸브 페일리어를 동반돼 있는 CVIS 환자였는데, 실은 보호자는 비용 부담도 다 할 수 있다라 그러고, 그래서 같이 해주길 원했는데 저는 일단 탑의만 하고 경과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개를 같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가 저는 그게 실은 제일 궁금합니다. 아니, 두 개를 동시에 하건 각각 하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제너럴 걸고서 T 보통 넣고서 하니까 하는 김에 그냥 같이 그냥 이제 했고, 그 조영제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TMVR 할 때 제일 문제가, 아까 승재호 선생님은 그 엑시스가 대부분 맞는다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엑시스가 안 맞을 때 안 맞는 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정 부분 한 40~50% 이렇게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밀면 안 되고요. 그냥 힘을 주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뒤로 밀려나지 않게 힘을 주고 있으면 그게 저절로 엑시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엑시스 안 맞을 때 그 위치, 그게 스탠다드 위치거든요. 그 스탠다드 위치에서 이렇게 하면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이제 6케이스 중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전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듀러블 리스크 포함해서. 예를 들어 저희 기관 같으면 그런 첫 번째 케이스는 전부 다 내과 선생님들 이제 수술해달라고 컨설테이션 하고 저희는 다 수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엘더리 페이션트를 수술할 때는 몇 가지 좀 약간 좀 고려할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ST 스코어가 이제 뭐 모더레이트 이상 다 나오잖아요. 근데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을 컨택할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신뢰감을 좀 줘야 되고, 근데 서전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케이스 같은 건 저라면 그렇게 수술 안 하고요. 저는 최근에는 밸브 캐비지는 오피캡을 먼저 하고 밸브를 심장을 세워서 해요. 그러니까 즉 ACC 타임이나 CPP 타임이 엄청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뭐 올해도 이제 학회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그리고 엘더리 페이션트인데 메이즈는 물론 제가 EKG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팔로우하다가 막 중간에 브레이디카디아 생기고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엘더리 페이션트를 메이즈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잠재적으로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핫블럭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엘더리 페이션트들은 메이즈를 할지 말지는 반드시 저희 EP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메이즈를 안 하면 LA 아펜디지만을 맞고 나옵니다. 그리고 밸브는 이제 굳이 80세가 넘으면 예를 들어 저는 그걸 다 수술방에서 판단하거든요. 리플렛이 정말 종이자처럼 깨끗해서 이걸 내가 없애버리는 게 진짜 이게 미안할 정도라 그러면 리페어를 하지만, 80세가 넘은 사람은 리페어를 하든 바이오프로스틱 밸브 리플레이스를 하든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리페어도 일단은 뭐 한 10년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요즘 바이오프로스틱 밸브도 10년 이상은 다 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MVR하고 MV 리페어하고 뭐 캐비지하고 뭐 메이지하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저는 이제 밖에서도 얘기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좋아지는 게 목적인 거지 내가 수술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엘더리 페이션트를 수술을 할 때는 이 환자의 입장을 굉장히 좀 면밀히 살피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술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인구가 다 엘더리 페이션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모든 엘더리 페이션트를 수술 하나도 안 할 거고 전부 다 인터벤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전들도 이런 이제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나 이런 엘더리 페이션트들을 수술을 해서 성적을 좋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7년 살면 이 사람 90살, 요즘 제 외래 90살 7, 8년 지나서 90살 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환자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수술하는 스킬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뭐 저도 서전이지만 좀 노력을 해서 아웃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제가 강정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게 사실은 저희 이제 마이트럴 클립이나 이런 게 많이 검증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펑셔널 MR 있잖아요. 이제 이런
펑셔널 MR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이제 마이트럴 클립을 이제 써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2년 반이 지났는데 MR도 뭐 잘 되고 막 좋다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익스피리언스일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많은 이 마이트럴 클립의 장점 그래서 효과가 있고 막 이런 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펑셔널 MR에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펑셔널 MR은 이제 그 강력한 RCT가 하나 나오면서 기존의 그 약물 치료법이 없던 것에서 좀 새로운 치료 결과를 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사실은 펑셔널 MR이 데이터가 더 적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디제너티브 MR은 한 2013년도부터 쭉 데이터가 쌓이면서 사실은 이제 RCT는 예전에 에베레스트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데이터가 약하지만 레지스트리에서는 이제 고령이나 고위험 환자들 상대로는 우리나라는 뭐 데이터가 아직 적지만 미국 같은 데는 STS 스코어 레지스트리에서 한 뭐 5만 명 이상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서 상당히 뭐 레지스트리 베이스로는 듀러빌리티나 이런 거 입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트라이얼들은 모더레이트 서지컬 리스크 환자 또는 최근에 좀 더 강력하게 all MR 페이션트에서 피저블 할 때 클립 vs 서저리가 지금 스터디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듀러빌리티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술은 이제 마이트럴 밸브의 경우에는 뭐 리페어 옵션, 뭐 링도 달아주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좀 더 수술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저위험 환자에서 아직 하지는 않지만 듀러빌리티나 이제 데이터는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저희도 이제 수술하는 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했던 환자도 있고 생각보다 환자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의견을 여쭈고 싶었습니다. 그게 강도 선생님 그 환자는 고민을 했는데 의학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환자 보호자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정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나요? 근데 환자 보호자는 사실은 뭐 수술을 하겠다 그냥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슨 정말로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고민이 있는데 사실 그때 좀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환자 보호자가 이제 고민 끝에 결정을 하신 거고 저희도 이 절대로 못 한다고 해서 뭐 보통 이제 하면 항상 저희가 뭔가 해놓고 디클라인드 서저리 맨날 붙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분은 수술 날짜도 잡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게 일단 2.5년 동안에는 괜찮게 가고 있는 환자입니다. 코로나를 보면 상당히 무서운데 저 정도 잘 문제 없이 삽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코로나리는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밸브도 다행히 듀럽을 해서 환자분이 뭐 약 잘 드시고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뭐 스롬보틱 이벤트가 없으면은 좀 쭉 잘 가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탈 리거지텟이 나중에 막 생기는 거 보면 다 서클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서클 전부터 인터벤션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근데 그거는 펑셔널 MR 컴포넌트고 이분은 A2P2의 그 프롤랩스에 의한 MR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은 이게 예. 좀 지나다 보면 저는 또 펑셔널 MR이 생길 것 같은 코로나였었는데 그때쯤 되면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이제 괜찮은 환자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 LAD 하나로 다 먹고 사는데 TLR 팁의 3에서 5% 생각하면은 그 어렵지 않은데 그냥 굴뚝 청소 해주면 프로텍션에 보험 들어줄 텐데요. 네. 그래서 그 PCI는 되게 이제 트리플 베슬 이제 CTO를 PCI 할 거냐 캐비질 할 거냐는 PCI 수톱을 하면 이제 그리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오퍼레이터 판단하면 이제 PCI를 해서 뚫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MR도 전체 MR의 이티올로지도 다르고 그러지만 클립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단점은 클립의 수터블 아나토미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클립의 수터블 아나토미를 가지는 케이스가 전체 MR 중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환자 팩터 빼고 정말로 이제 그 클립의 수터블하다 아나토미는 전 상당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좀 어렵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사실 클립에 다 수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이 워낙 좋으니까 수술로 하시는 거고 아직 클립은 듀러빌리티나 이후에 프로그레션 했을 때 뭐 추가적인 옵션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클립을 하는 거고 바를로 디지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클래프트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클립이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클립의 익스피리언스가 점점 늘어나고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웬만한 아나토미를 다 오버컴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예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뭐 3분의 1도 인디케이션이 안 된다 그랬었는데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말씀드리면 혹시 환자 선택을 되게 잘하시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프레일티 때문에 수술보다는 어떤 인터벤션 트리트먼트 초이스를 하신 것 같았는데 사실 코로나리만 봤을 때는 환자의 지금까지는 다행히 이벤트가 없었지만 좀 썬데스라든지 약간 그런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럼 이분을 서크랑 RCA를 제가 이제 환자 잘 있는데 안 아픈데 데려다가 뚫으면은 서든데스 이벤트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일단 두고 있습니다. 좀 그건 저도 고민 중인데 저희가 뭐 이렇게 CTO 이제 뭐 디시전 CTO 이런 트라이얼에서도 원 CTO 있을 때는 이벤트가 뭐 차이가 5년간은 없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이제 2 CTO라 상장이 사실 저도 좀 무섭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환자 이제는 83세시고 이제 84세 곧 되시는데 데려다가 제가 이제 서크 CTO나 RC CTO를 뚫는 것이 맞느냐 그건 좀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MR의 3베슬의 APB인데 사실 3베슬은 별로 겁나진 오히려 않는 것 같거든요. 환자의 심프토마틱 임프루먼트를 보면은 MR 컴포넌트하고 APB 지금 메인으로 남아 있고 네. MR은 클립으로 잡았는데 APB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사이너스 컨버전이나 이런 걸 트라이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좀 더 안 되면 해보겠습니다. APB는 최근에 이제 약을 조금 올렸다가 이제 레이트가 떨어지면서 그런 거라서 또 좋아지셔서 그냥 또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전 선생님들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 젊은데 60 미만 환자인데 그 미케니컬 밸브를 넣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은 리페어를 하다가 언젠가는 뭐 60 넘으면 이제 수술 마이트럴 밸브 리프레스로 가야 돼. 그게 브릿지로 클립하고 좀 견디다가 60 넘어서 마이트럴 밸브 리프레스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인터벤션 테크닉이나 디바이스가 많아져서 이제 뭐 그것도 뭐 하나의 옵션일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학회에서 이제 강의한 것 중에 이제 AS에 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이제 AS를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컨셉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마이트럴 밸브도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두 카디악 서저리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한다든지 뭐 리리페어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나이가 진짜 뭐 한 80이 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면 뭐 75세 이하에서는 거의 그 프라이머리 수술할 때랑 거의 리스크의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직은 이제 아까도 강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제너레티브 체인지에 있어서의 마이트럴 클립이 얼마만큼 이제 올해 그런 펑션이나 이런 걸 유지해 줄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고민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아마 나올 거예요. 마이트럴 밸브의 이제 인스피레서스, 에올틱 밸브 인스피레서스는 그 리플렛 약간 듀러빌리티가 긴 리플렛을 마이트럴에도 이제 그 단계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저희 나라도 쓸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를 뭐 리페어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수술은 또 그런 마이오프로스 밸브를 또 듀러빌리티가 긴 거를 또 넣고 이래서 최소한 한 30년 이상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만 70대 됐을 때는 이제 거기에다가 다시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밸브인 밸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많은 옵션들이 하나니까 이제 디바이스들이 좋아지고 기구가 좋아지면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MVP가 가능하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성모에서 제일 많은 케이스를 물론 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한 3케이스 정도 밸브인 밸브 마이트를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잘 안 됐던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septal 펑처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수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 특히나 septum이 두꺼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에 한번 septal 펑처가 조금 잘못된 데 됐다가 이제 벌룬하고 밸브를 넣었는데 밸브가 사피엔 밸브 아시겠지만 이제 리트리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환자 배인 이제 그 프로블럼을 해결하는데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는 이제 전신 마취는 안 하고 이제 그냥 하든가 아니면 아이스 정도 보고 septal 펑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벌룬을 충분히 하시고 밸브를 넣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케이스에서 좀 질문이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왜 2년 만에 티슈 밸브가 망가졌는지, 그리고 밸브가 이제 들어갔는데 엔티코아귤레이션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라도 스트록 맞은 게 그런 스롬보스에 의한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해서 의견 여쭙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는 마이트랄 밸브인 밸브 하는 사람이 다 에픽 밸브라는 거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픽 밸브가 뭔가 문제가 좀 마이트랄의 에픽 밸브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 했던 분은 사실 스롬보스 가능성도 생각해서 이렇게 엔티코아레이션도 꽤 했는데 원래 AP도 있고 그런데 뭐 그 계속 변화가 없어서 이제 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분이 그 연세가 너무 84, 5세 정도 되시고 고령이고 그래서 그리고 티슈 밸브니까 이제 아픽사반을 썼는데 그 뇌경색이 와서 그쪽 신경과에서 와파린을 썼는데 와파린을 쓰다가 몇 년 있다가 그 서든데스 하셔서 밸브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문제로 아마 혹시 ICH나 뭐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정확한 사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팬디지도 같이 막아주시죠. 그러셨어요. 이렇게 오늘 저기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사실 6시 반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7시까지 해가지고 잔뜩 배고프게 해서 식당에 다 모시려고 이제 조금 케이스 디스커션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느끼셨겠지만 오늘 그 모이신 분들은 일부러 저녁 식사 같이 하려고 이제 연자와 패널 자장을 배치했으니까요. 다들 같이 마시고 저기 여기 같은 호텔에 있는 식당에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또 더 좋은 얘기 나누고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메인 세션인데 저희가 그 나름대로 많이 신경 쓴 프로그램인데 같이 그 참여하셔서 다시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